소리를 좀 높여봐요. 스피커 사장님, 산미. 멀어요. 스피커 줘야 돼요. 살만 하시겠죠. 이게 뭘 나온다. 돈이 쌌노. 이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팔번 타고 왔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예. 제가 원래 저 성격이 이게 와하는 성격이 아니라 따끈따끈한 성격이라서 모든 짝들인데 얘는 제가 노력해서 그렇게 내도록 저 왕한 축소를 할때 축을 쇠를 안 쓰고 나무를 씁니다. 로얄젤리는 아시다시피 저 쇠를 만나면 산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리 품질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그래서 스텐 종류는 괜찮아요. 예. 스텐 종류는 괜찮긴 한데 역시나 쇠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대나무를 위주로 쓰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좀 어렵지만은 예 조금 어렵긴 한데 대나무를 깎아 가지고 왕한 청소를 합니다. 이제 뭐 이런 형태로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 책상에다가 그 작업실 바닥에다 대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청소를 해나갑니다. 그러면 그 일일이 한 구멍 한 구멍 청소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밀랍 찌꺼기 그리고 제리 찌꺼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바로 2층을 뜨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분무기로 분무를 해가지고 살짝 적셔 놓습니다. 너무 많이 적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사각통이 있습니다. 사각통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보관을 해놓고 2층 뜨는 날 이제 오전 6시쯤에 춤을 다 빼가지고 한 6시 반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침을 걸러야 아침 거르고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한번 이중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안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용을 해도 그 접수율은 보통 한 95에서 컨디션 좋을 때는 한 100%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이 상태를 이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검, 이충, 체유, 그 다음에 내검, 이충, 체유, 그리고 쉬는 날 역시 훑다고 이충, 체유, 내검 이런 식으로 계속 생산이 끝날 때까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사각통에 젖은 채로 넣고 비닐로 감싸나요? 예, 이제 비닐 밀봉을 합니다. 밀봉을 안 하면 분무해 놓은 게 이제 다 날아가니까 또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질이 들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젤이 여기 이제 말라가지고 닦지가 않습니다. 요 닦지 않는 게 벌한테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족수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요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분무해서 얘를 보관할 수 있는 통이 필요하더라고요. 통 안에 집어넣고 수분이 안 빠져나가게끔 증발이 안 되게끔 유지 상태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은지에다 집어넣고 유지하고 계속 생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제리 품질이나 족수나 이런 부분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산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일을 최대한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요겁니다. 만약에 뭐 많은 양의 벌을 가지고 인력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인원이 들어와서 이중도 뜨고 내검할 수 있는 기사들이 붙여주면은 봉주는 사실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봉주는 오로지 벌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리고 같이 일해주는 우리 식구를 챙기고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혼자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일을 효율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생산해 나가다가 이제 지금 로얄젤리 하시는 분들의 그 보통적인 얘기가 이런 식으로 로얄젤리 하면은 10월달에 벌 망가져서 나중에 벌 사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구입 안 하고 항상 그 세력을 월동 들어갈 때까지 유지하고 다음에 봄벌 키울 때도 그 강분을 계속 유지해서 키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산이 로얄젤리가 목적이 아니라 꿀, 화분, 로얄젤리 양봉에서 얻을 수 있는 산물을 다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연중 강군 관리를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군수를 제한해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또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예, 벌을 절대 많이 안 키우려고 합니다. 벌을 많이 하면 그만큼 로스도 많아지고 늘어나는 양만큼 단위 생산 매출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제 경험상은 아마 틀리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위 생산 매출이라는 게 어떤 단위 말씀하십니까? 한 동 기준으로 합니다. 한 동 기준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꿀 따는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규모로 먹을 것이냐, 단위로 먹을 것이냐. 결국에는 규모가 이길 겁니다. 왜냐면 규모가 많으면 당연히 꿀을 많이 뜨겠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꿀을 따기 위해서 그 전에 해온 노력이나 비용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위 생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따지는 편입니다. 그 점이 130통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뭐 대한민국 미론이 뭐 아직 저도 뭐 한 20년 이동을 해봤는데 웬만한 미론은 다 수저 다녀봤거든요. 130개 먹을 만한 미론이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뭐 한참 많이 할 적에는 뭐 200한 40개씩 이동을 했거든요. 뭐 한 자리에 놓기도 하고 뭐 양쪽 군데 찢어놓고 뭐 꿀 따보게 됐는데 결국에는 한 통 한 통의 단위 생산량은 정성이 한 통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를 다 기준해놓고 전체를 다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쭉날쭉한 겁니다. 근데 설탕꿀을 하시면은 벌새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계속 강군 유지가 되는가요? 예, 가능합니다. 오히려 벌이 더 세집니다. 분봉열만 안 일으키고요. 그리고 제일 핵심이 뭐냐면 왕입니다. 왕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왕 운영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3월 말쯤에 이충 터가지고 4월에 교미상을 편성시키고 편성시킨 교미상 안에서도 이 원군 전부 다 왕을 100%다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벌만 바꾸는 겁니다. 문제가 없이 잘 일을 하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구왕도 나름대로 일 잘하는 구왕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굳이 신앙 바꾸겠다고 일부러 꺾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교미상을 짝을 가르는데 교미상을 교미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원군으로 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는 벌이 더 늘어나 있네. 이제 다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제 공장에 뭐 늘 출근하다시피 하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후배도 오면 그래요. 형님 벌이 더 늘었습니다. 벌 샀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규모는 처음에 시작을 스타트를 걸을 때 100통을 시작을 했으면 나중에는 150개 그건 제가 하기 나름인데 근데 제한을 150개는 안 넘기려고 해요. 130개 정도만 하면 한 통 한 통 알차게 키우고 알차게 뽑아먹고 그리고 심적인 부담도 없고 육체적인 부담도 좀 줄고 그 대신에 생산량은 8월 로얄리 생산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가 7월 말부터 8월 한 초중순 왔다 갔다 하는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 관계없이 더 늘어나는 거죠. 생산량이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일이 더 빡빡해집니다. 그러면 항상 생산 가능한 통이 130꿀이고 예예. 예비군은 그럼 몇 꿀이라 말씀하세요? 예비군은 한 70개 정도 유지되는 건데 그러면은 70개 사이에서 그 벌은 생산군이 되는 건데 그럼 나머지 뒤에 왕바꾸는 벌이 대략 한 30통 정도 많이 나오면 한 40개 정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은 솔직히 교미상 왕바꾸는 경우는 그 뭐 크게 관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적에는 오로지 생산에만 집중을 하는 건데 생산에만 다 투입하는 거예요. 관리는 봄에 하는 거지 봄 이후의 관리가 아니라 다 생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전업농은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봄에 말입니다. 구왕 교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구강 교체는 그러니까 유밀이 되는 가정하에 가정하일 때는 왕 꽂고 하루 뒤에 바로 넣어주거든요. 그냥 아무 데나 틱 집어도 눌러도 다 받아줍니다. 소문 안에 넣어주면 제일 좋고. 근데 그게 잘 안 받아주거든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조건이 그러니까 벌이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열도 안 이러는데 알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세왕 바꿀 필요 없거든요. 그 사람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군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군품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산란 잘하는 벌이 꿀도 잘 가져오고 화분도 잘 가져오는 게
왜냐면은 벌의 기본이 새끼와 그러니까 번식과 분봉을 하기 위해서 번식을 하는 거거든요. 목적은 분봉입니다. 벌의 최종적인 목적은 분봉인데 시작은 번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넓혀야지 분봉을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분봉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밀이 돼야 되거나 화분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 조건이 안 되면 사용을 시켜야 되겠지. 사용을 시켜서 벌을 배를 불려야 되겠지. 이게. 배고픈데 건드리면 짜증나잖아요. 2층 끄고 예. 채취하고 밑에 가서 휴식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예. 예를 들어 통을 한다고 나가서 30분 한다고 하잖아요. 예예. 운영하는 그 분들의 그거 좀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제 이 공장 안에서 일을 하면 요게 이제 1, 2, 3, 4번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매일 요거 한 줄씩 내금이 들어가요. 매일. 그러면 넉줄이니까 4일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내금하는 시간은 평균 한 줄을 내금하는데 절대 3시간을 안 넘깁니다. 혼자 내금하든 같이 내금을 하든 같이 내금하면 제가 담배 한 대 피울 시간이 더 있겠지. 근데 대부분 다 혼자 합니다. 왜냐면 벌을 만지는 그 손만큼은 몽주가 전체 돈을 다 받아버리거든요. 절대 남한테 못 맡겨. 그래서 4일 만에 한 번씩 이제 돌아오게 되고 소비는 3회에서 5회가 하단 산란실에서 계속 4일 간격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매일 봉판 2장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4일 간격으로 이제 2장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벌에서 봉판이 터져 나오면은 대략 한 7, 8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두 두 파스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그때 터져 나오는 순서대로 또 돌아가고 그 라인을 이제 타이밍을 딱 잡아 나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구성을 갖춰놓고 조금씩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얄 제리가 한 3파스 정도가 딱 돌아오게 되면은 그냥 이제 다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냥 자동으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안에서 2층도 자동으로 하고 있고 체계도 자동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얄 제리 하면 어디 못 나가요. 이 공장 안에 발이 묶여버립니다. 그 아래의 몇 장씩입니까? 하단에 컨디션이 제일 좋은 벌이 5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4매가 들어가는데 4대 6 내지 5 정도가 들어갑니다. 건의 하나 할까요? 예. 우리 이사님 체계적으로 또 잘하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처음부터 오늘 우리 교육을 처음부터 우리 이사님께서 한번 쭉 해주시고 다음 이제 별도의 질문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중간중간 자꾸 끊어버리니까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들이 그걸 원래 양봉 교육이 그렇거든요. 어디 강당에서 어디 교수나 어디 강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모시면 책을 읽거든요. 대부분 다 책을 읽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고 이제 갑니다.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동호회나 이런 이 모임 자리에서는 정말 허심탄회한 자리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똥 색깔이 이러면은 병이 있는 거냐 그런 거까지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참 매력입니다. 동호회.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 처음부터 예, 그러면 뭐 이제 카페 취지에 맞게끔 제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질문이 들어오는 건 제가 답을 해드리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그 궁금하신 분들이 그런 궁금함을 해결하려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또 답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다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그렇긴 한데 로얄 제리를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제가 그 염려의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봉이 일단 첫 단추를 잘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늘 해요. 제가 우리나라 양봉이 걸어온 역사를 협회 자문을 구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읽고 그리고 실질 살아있는 원로 양봉인들도 만나서 얘기를 다 나눠봤고 저도 나름 배우려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끊어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 양봉 산물의 최후의 보루가 꿀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로얄 제리하고 꽃가루 풀어버렸어요. 이제 액자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응용 산물이 이제 요런 그 꿀 외의 그 산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농가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꿀을 많이 떠는 거냐? 벌만 잘 키우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제.
벌을 잘 키우는 단계는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은 뭐 누구나 다 잘 키우지 않습니까? 올동도 다 잘 나고 단지 이제 그 각양각색의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산물을 뽑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꿀벌 관리가 양봉하는 사람이 벌을 잘 키우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벌을 무조건 잘 키워야지 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이긴 한데 저는 이제 관리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스타트 딱 끊어서 본벌 키워서 60일 안에 결정을 다 지어버려요. 관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전업 양봉인이 60일이 넘도록 벌만 붙잡고 앉아있으면은 그는 밥 빌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일 안에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벌이 있는가 없는가 빨리 판단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밥벌이를 못할 것 같으면은 돈 들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힘들지 말고 합봉을 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벌을 처음부터 안 키우려면 전년도의 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어차피 주제가 로얄젤리 생산이니까 이제 로얄젤리에 대한 이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로얄젤리를 생산 시작한 거는 이제 90한 7, 8년도쯤부터가 본격적으로 생산한 시점입니다. 그때는 뭐 단상 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때 당시에 단상 이왕군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체계를 잡은 거는 제일 첫 번째는 품질입니다. 로얄젤리 품질이 이충을 잘 뜨고 벌을 잘 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체유를 잘해야 됩니다. 체유. 어차피 로얄젤리 생산하는 기술이나 기법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압축시킨 안에서 분봉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상태를 만들어서 로얄젤리 생산하는 기본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벌의 생리를 이제 여기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봉이 부족하면 봉판을 지원시켜서 뭐 유봉 보충을 시켜가지고 꿀을 이제 젤리 생산을 하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관행이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조금 벗어납니다. 만약에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될 벌 상태에 벌이라면은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숙줄이 들어가서 접수가 70% 이상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두 줄로 갑니다. 두 줄에서도 70% 이상이 안 넘어가면 한 줄로 갑니다. 한 줄 갈 벌 같으면 생산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럼 내려앉히는 게. 그걸 내려앉히고 아까 설명드린 4월에 그 편성한 교미상, 그 교미상이 7월 말쯤 되면은 생산군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이 바뀌는 거죠, 생산군. 그런 형태로 130개에서 150개를 계속 1년 동안 계속 로테이션 시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신앙들은 계속 산란력이 그냥 하거든요. 계속 알을 받아내고 그럼 강국은 계속 유지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제 생산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관리라는 거는 뭐 어차피 생산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소비량이 저 정도의 강군이면은 뭐 밑에 뭐 7매 주고 8매 주고 위에는 뭐 가득 채워서 어차피 설탕꿀도 생산해야 되는데 소비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비가 많다고 산물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벌이 담긴 양만큼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 저 벌을 보는 그 기준이 착봉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착봉의 개념으로 보되 그 착봉의 양을 전체를, 그러니까 벌의 입장을 봤을 때는 벌은 구입니다. 동그란 구예요. 우리 농구공 생각하시면 돼요. 농구공을 우리나라는 봄부터 관리할 때 앞쪽으로 밀어놓고 계란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각으로 만드는 거죠. 그 사각 형태의 축봉을 밀고 나가다 보니까 어느 한계점에 5, 6매 정도의 그 소비 양으로 봤을 때 5, 6매가 됩니다. 벌은 굴을 잃었을 때 커지는 거지 옆으로 퍼졌을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풀어주는 겁니다. 아까 그 분봉열 말씀하셨는데 분봉열을 푸는 방법은 해소를 하는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이거는 꿀 딸 때도 적용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세계 유일하게 꿀벌을 봄철에 착봉을 관리하는 나라는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 북방하고 그리고 터키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 나라들이 축소를 하는 그 관리를 하더라고요. 축소하는 개념은 이제 그 머리 노란
외국인이 보는 눈하고는 좀 다릅니다. 외국은 벌을 하나의 굴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소비를 아래 위로 꽉 채워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여유 있게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고 우리나라는 민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불과 2개월, 3개월 안에 벌을 키워야지 꿀을 딸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압축 관리가 한 게 이제 자리가 잡혀서 지금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 나오게 된 거고, 뭐 보온판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기본적인 꿀벌의 생리 생태는 하나의 공을 봐야 된다. 얘가 커나가는 과정이 옆으로 튀어나갈 것이냐, 전체를 부풀려서 키워나갈 것이냐. 근데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은 분봉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왔을 때는 착봉을 풀어줘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밀어붙여서 키워야 되고, 저도 처음에는 축소 없이 아래 위로 소비를 꽉 채워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목적하는 생산을 빠른 시간 안에 이룰 수도 없고 계획된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압축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압축하는 방법이 일반 남부지방의 압축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줍니다. 촘촘하게. 그러니까 소광대를 잡기 힘들 정도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붙여도 축이 많이 나요. 벌이 굉장히 축이 많이 납니다. 그만큼 여기 춥고 월수모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중 관리를 몸에 배이게 하지 않으면은 3월 말에 제 1년에 그 수익을 내는 산물은 3월 말부터 버들 화분 뜨고요. 버들 화분 체분하고 그 다음에 삼벗 유밀 딱 들어오기 전에 버들 화분 체분과 동시에 이제 로열제 생산이 시작됩니다. 이제 준비 과정은 이제 체분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하고 버들 체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로열제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빠르면 3월 말이고 늦으면은 4월 5일 전에는 생산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삼벗에서 유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정밀체밀을 딱 해버립니다. 정밀체밀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용 없이 꿀로 들어갑니다. 이제 전용 꿀로. 그러면서 로열젤리 생산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벗 끝나게 되면 삼벗 꿀 체밀 한번 하고 사과꿀 따고, 사과꿀 한번 체밀하고 아카시아 이동 나가기 전에 사과꿀을 한 번 더 땁니다. 예전에는 사과꿀 팔로가 없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오히려 또 없어서 못 팔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카시아 이동은 딱 한 번 합니다. 2차 지역 들어가서 바로 여기 본봉장에 들어오면은 여기 산 전체가 아카시아는 아닙니다. 산 위로는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 오시는 분들이 왜 여기 벌을 안 올까? 아카시아가 드문드문 보이는데 여기 벌 넣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경 3km 안에는 벌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둥성둥성 많이 있거든요. 숨어 있는 미론인데 그 미론을 제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100개에서 120개를 더 이상 안 주고 여기 안에서 다 유지를 시켜서 꿀을 따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균은 뭐 통당 한 3대 반, 많이 나오면 한 4대 정도 나오고. 그래서 꿀을 아카시아 꿀 여기서 마무리 지음과 동시에 여기는 제 집이니까 본봉장이니까 여기서 이제 재리 준비를 바로 시작합니다. 구성 다 지어가지고 이제 로얄젤리 아카시아 여기 마지막으로 끝난과 동시에 다리 화분 체분하면서 또 로얄젤리 생산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진짜 바빠요. 진짜 거의 사람이 거의 혼이 나갈 정도 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두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일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적은 규모의 사람을 대서 인건비를 주고 일을 하면은 제가 가져갈 돈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아니면 우리 애기 엄마하고 일을 하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속 로얄젤리를 쭉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밤꿀 딱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극 사용하면서 이제 로얄젤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한 거는 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 그 조건이 좋으니까요. 화분 잘 들어오지, 꿀 잘 들어오지. 그리고 벌 번식이 한참 절정일 때거든요. 아무렇게나 집어넣어도 됩니다. 근데 나중을 위해서 계속 계획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평균적으로 9월 말 그리고 좀 늦게 하면 10월 중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벌이 조금 운이 좀 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받쳐주는 편이라서 10월 중순까지 생산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800에서 2,100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로얄젤리를. 그러면 일반 똥볼을 가지고 그 정도 130개 가지고 그 정도 양을 뜨면은 뭐 조금 자랑 삼아 얘기하지만 열심히 일한 겁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꿀은
첫 구성만 갖춰주면은 꿀 들어오길 기다리면 되는데 로얄젤리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검해야 되고 이중도 해야 되고 체유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또 자재 관리 다 해야 되고 사양 시켜줘야 되고 머리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질병 부분에 대한 그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로얄젤리 생산하면은 이제 항생제를 안 쓴 지가 올해로 한 8년째 이제 접어듭니다. 한 거의 1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하더라고요.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소비 많이 주면 벌 뒤에 늘어진다고 그 벌 믿고 소비 많이 주면은 많이 준 만큼 벌이 혹사를 당해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은 자기 벌 집안에 빈 구멍이 있는 거 싫어해요. 알을 넣든 꿀을 넣든 화분을 넣든 뭐를 넣든 간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습성이 나중에 화분 받을 때도 여기 이용이 되는 거지. 근데 필요할 적에 쓰되 불필요할 때는 굳이 소비를 많이 주지 말라는 얘기죠. 소비 한 장에 돈이 얼마입니까? 한 장에 돈이 예를 들어서 2,500원이라고 쳤을 때 한 장은 별거 아닌데 100장 넘어가고 1000장 넘어가면 단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또 벌하면서 가장 소모를 많이 하는 게 소초 소비고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주는 관리는 진짜 먹고 살만한 분들이 하는 거고 전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좀 형편이 어렵다고 할 때 소비를 우리 적게 주고 관리를 하십시오. 소비 많이 주는 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아래 위로 꽉꽉 채워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 돈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많이 주지 마시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관리를 하셔야 되지. 외국 보고 외국 흉내 내고 우리나라 어느 누가가 아래로 꽉꽉 채워놓고 그냥 벌 가만히 놔두면은 아래 위로 꽉꽉 차더라. 봄 되면은 축소도 안 하고 그냥 떡 얹어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벌이 크더라. 예, 그분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 거고 양봉의 첫 시작은 축소, 밀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넘어가집니다.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에 벌을 붙일 때 알차게 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헐렁하게 붙인 벌하고 알차게 붙은 벌하고는 나중에 생산 들어갈 때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추운 곳에서 벌 키워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보온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벌을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금 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벌 예를 들어서 단상 만상벌을 월동 났습니다. 개포 두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그걸 같으면 다른 일반적인 분들은 떡만 얹으면 되겠네. 떡을 얹습니다. 떡만 얹어버려요. 축소 안 시키고. 그 벌들을 알을 알차게 못 받아냅니다. 계획된 관리를 못해요. 나중에 힘들습니다. 그리고 그런 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석고병, 부조병. 왜냐면 벌이 감당해야 될 소비가 벌집의 양이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감당을 못 해내거든요. 보면은 힘이 없습니다. 보면은 벌이. 그래서 압축 관리하는 거고. 저도 그 좋은 벌 떡벌들을 우리 후배 범벌 깨울 때 후배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후배가 제 벌을 보더니 형님 이거 축소를 꼭 해야 되냐고. 이거 자기 볼 땐 축소할 벌이 아닌 것 같은데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네가 보기에는 벌의 입장을 네가 봤을 때 사람 눈으로 봤을 땐 벌이 굉장히 센 것 같지만 밀어붙여 봐봐라.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댓글로 우스갯소리로 집까지게 좋아봐야 3매불이고 2장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항상 여유있게 소비 한 구멍을 따져서 벌이 여유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스타트를 끊으면 꿀, 그 다음에 로얄젤리, 화분 이 모든 생산이 이제 내가 계산한 대로 이제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 개념의 첫 번째가 이제 착봉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밀착을 시키는 그 방법도 다 다르긴 한데 일단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제 관리를 하시면은 조금 이제 좀 비용 면에서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 축소하는 그런 많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봄에 꿀 생산할 때가 예. 4월 초순이 넘어서면 진드기약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예. 로얄젤리 2년 동안 생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진드기 처리는 어떻게 하시면서? 저 응애약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봄볼 스타트는 똑같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봉판 나오는 거를 뺐는데 봉판이 형성되기 전에 볼을 깨우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저도 이제 나름 월동 포장을 할 때 집도 깔고 보온을 사이사이 굉장히 꼼꼼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겨울 월동 들어갈 때는 절대 저 보온을 허술하게 해버려요. 차라리 그렇게 들어간 볼이 봄에 초산란을 빨리 안 합니다. 강군이든 약군이든. 왜냐면 뭉쳐있기 때문에 일단 살고 봐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남부가 됐든 여기가 됐든 입춘 전까지만 참으라 이거든요. 버티라 어떻게든지. 네가 이 추운 겨울을 못 버티고 죽을 것 같으면 이 봄볼도 못 큰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포장을 간편하게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설이 맞는 것만 맹기만 좀 가실 정도의 보온 두께를 덮어주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밑에 뭐 보온 특별히 보온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지금 날씨 상황이 좀 이래가지고 볼통 뚜껑을 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통 안에도 내부 보온 포장 착봉 2맥 이 안에 있는 보온 포장을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안으로 스스로 밀려 들어가게 한 장 한 장 밀착을 시켜서 늘려 나가야 되지. 어디 한 곳에 보온을 시켜놓고 볼을 퍼뜨려서 키우는 거하고 모아서 키우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산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서 산란하는 거하고 퍼뜨려서 산란하는 거하고는 키우는 이 애벌레의 건강 상태가 다르거든요. 젖주는 양도 다르고 그리고 이런 벌들이 나중에 힘을 잘 못 씁니다.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육아 온도가 여기 청송 같은 경우는 워낙 춥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안 붙여주면은 육아 온도를 못 맞춰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각을 잡는다, 내가 각산환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처음부터 천천히 나가라. 천천히 나가라. 천천히 나가서 나중에 한번 보자.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 나중에 반드시 보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황은 남부지방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 여수하고 제가 여수에도 벌을 좀 옛날에 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여수하고 여기와 비교하면 약 한 16일, 17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건 한 달 가까이 차이 나는데 거기하고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게 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벌 세력이 올라가는 시점을 3월 중순 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천천히 커라 아니에요. 제가 벌 빨리 키워서 생산을 빨리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산물도 옳지가 않고 왜냐면 자연에서 꽃가루도 안 들어오고 있고 뭐 들어오는 거 없이 화분떡으로만 인공 모기만 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올바른 이게 산물 품질이 될까? 네, 그런 뭐 좀 의심도 되고 그래서 한 해 그렇게 해보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벌 키우자. 그 대신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착봉 잘하고 응이약 잘 치고 응이약 쳐서 그때 첫 작업만 잘 되면 방꿀 끝날 때까지는 약을 안 칩니다. 약 안 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방꿀 끝나고도 7월 말까지는 그 시도지 검사를 해서 어차피 응애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도 매일 젤 때문에 내검을 하기 때문에 가시응애라든가 가시응애는 소방에 붙어 있거든요. 애벌레 벌 몸에는 안 붙습니다. 가시응애는 꿀벌 응애보다 가시응애가 더 무서워요. 일단 모든 그 생산이 가시응애가 딱 붙으면은 생산이 다 마비됩니다. 벌이 일을 안 해요. 어수선해서. 그러면 이제 이충하면서 다 체크가 가능하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쓰는 이제 뭐 유기산이 개미산, 구연산, 그리고 젖산 그런 형태의 이제 약들을 씁니다. 쓰는데 안 써야 되지.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리고 그 약을 써야 될 정도의 상황이 왔으면 벌을 내려앉혀야 됩니다. 앉혀야 되지. 그게 맞지. 압축을 시켜 나가면서 생산을 하되 그 압축이 한계점에 들어오면은 더 생산을 이끌려고 애쓰지 말고 내려앉혀야 됩니다. 내려앉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이제 대기하고 있던 보조군을 투입시켜가지고 생산을 해버려야 되지. 그래야지 그 생산 양이 이제 고조원이 유지가 되거나 조금 더 나가거나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150개 생산하려면 뭐 220통을 월동 냈다 그러면은 지금은 딱 150개만 월동 내버립니다. 벌 안 팔아요. 우리 벌 아무리 싸게 줘도 중고로 쓰고 뭐 약 아무거나 대충 집어넣고 벌만 살린다는 개념으로 벌을 키워도 아마 못해도 한 1년 벌 키우는데 6, 7만 원 들어가거든요. 인건비 빼고. 내 인건비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 인건비가 얼마 들어갈지 측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한 6, 7만 원 들어야지 그래도 어디 가서 내밀어서 팔 수 있는 벌을 만들어야 해요. 돈을 많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됩니까? 벌 파는 게. 저도 저 벌 많이 팔 적에는 한 600통, 700통씩 팔아봤습니다. 꾸준히 지금도 여전히 전화가 많이 오는데 벌 좀 달라고. 수정벌 하시는 분, 개인적으로 뭐 벌 필요하신 분, 생산 안 하시는 분들, 그 뭐 주변에 생산하시는 분들이 평균 뭐 한 4, 500개, 뭐 많게는 한 7, 800개씩 갖고 있으니까 벌 딸리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공급을 해주던 그 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벌에서 제일 그래도 내 호주머니에 돈을 잘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산모를 뽑아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 파는 것도 저는 나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 봉장 안에 있는 자재를 소비, 벌통, 뭐 여러 가지 소모성 자재를 회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또 판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응애 첫 작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응애 첫 작업은 이제 뭐 카페에도 뭐 설명이 나와 있지만은 봉판 있으면 다 빼내고 예. 봉판 있는 건 일단 뺍니다. 그 빼긴 빼되 일단 저 밑에 시트지를 깔아서 예. 제가 하는 첫 작업은 바닥에 몇 통 선정을 해가지고 보통 한 다섯 통 정도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5통 가지고 바닥에 시트지를 다 깔아서 무초리로 응애가 한 마리 이상 나오면은 무조건 약을 칩니다. 그리고 봉판이 형성돼 있으면은 이제 막혀 있는 봉판이 있으면은 다 빼내고. 근데 검사를 했을 때 무초리 상태에서 한 마리도 죽는 벌이 없다, 깨끗하다. 그러면은 그 봉판은 안 빼냅니다. 안 빼내고 약만 쳐버립니다. 약만 치고 그냥 그대로 저 7월 말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봉판을 빼는 거죠 이제. 첫 작업할 때 봉판을 근데 저는 이런 관리가 이제 거의 뭐 한 10년 넘게 이제 딱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도 물론 뭐 다 똑같지는 않는데 그 중에 피해가 오는 통은 불과 5%도 안 된다. 이제 5%가 아니라 3%도 안 되지.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리의 패턴으로 1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봄에 약 치는 것보다 월동 들어가기 전에 약 치는 걸 제일 중요하게. 만약에 월동 직전에 약을 정확하게만 치셨으면은 사실 봄에 약을 안 쳐도 돼요. 월동 전에 저는 약 치면은 정말 철저하게 칩니다. 봉판 다 빼내고. 그러면 그게 언제냐? 10월 여기 제 봉장 기준으로 10월 말이 됩니다. 10월 말 되면은 불필요한 봉판 싹 다 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월동 들어갈 때 필요한 먹이장 외에는 다 빼버려요. 다 빼내고 그 봉판 다 깎아버립니다. 깎아놓고 이제 호수를 쏘든 뭐 털든 무슨 방법으로 청소를 다 해가지고 이제 따로 보관을 다 해놓고 그때 되면 나방도 안 끼니까 도봉 붙지 않을 정도만 되면 통 안에 보관하면 되거든요. 근데 무철이라는 게 뭐예요? 약을 안 치고 자연적으로 이제 죽는 응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월동 중에는 월동 기에 딱 들어갈 무렵이 되면 얘네 응애들이 이제 이네들이 먹어야 될 애벌레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붙냐면은 일단 지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벌 등에 붙는 게 아니라 배 마디 안에 이제 마디 그 사이사이에 다 말려 붙어 버립니다. 걔네는 약 줘도 등에 묻는 약이지 배 마디 안까지는 안 들어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 처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이제 뭐 분무라든가 흘림이라든가 훈중이라든가 그들은 그때 응애 밀도를 봐가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그 제리 생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 1년 제리 생산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로 이제 큰 틀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로얄 제리 하다 보면 진짜 변수가 많습니다. 진짜 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다 나와요. 통수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 나옵니다. 그게 재밌어요. 그 해결을 해나가는 재미가 그 봉주 입장에서는 쏠쏠합니다. 예. 왕화를 한 줄이 있고 두 줄이 있는데 어느 걸 사용하십니까? 저는 제리왕이 아니다 보니까 6월 말까지는 숙줄에서 늑줄을 쓰고요. 그 다음에 7월이 지난 날부터는 2줄로 줄여버립니다. 예. 2줄로 줄여서 생산을 하죠. 이제. 종자는 그러면 어떤 종자를 종자를 제리 종자를 만들려면 어떤 종자를 만드시냐고? 제리 품종은 저는 거기에 큰 의미를 안 둡니다. 뭐 어차피 저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도 대벌님의 그 여왕벌을 한때 많이 받았었습니다.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일을 잘하다 꿀을 잘 물고 오다 보니까
꿀을 우선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로얄 젤리는 그냥 말 그대로 보조 역할 정도로만 했는데 조금 아쉬워져가지고 이제 품종을 이제 그 황색 계열의 잡종 강세, 잡종 강세를 이제 위주로 해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흑색의 비율보다는 잡종 강세의 비율, 그 비율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잠시만요. 제일 맛있을 때는 비쌀 때. 아니요. 스님. 아니요. 남의 거 훔쳐먹을 때. 아, 그거는 또 먹다가 이렇게 하면 손해니까. 가장 비싸면 맛있어요. 아니 저 제리 생산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요. 예, 현재 시작해서 로얄 젤리 생산하면 일단 체유 시간 그래 모든 조건을 정확하게 맞춰냈는데도 색깔이 유백색이 날 때가 있고 노란색이 날 때가 있고 약간 황색이 날 때가 있습니다. 로얄 젤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원료는 뭐냐면 화분입니다. 화분. 내 지역 안에 화분이 어떤 화분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로얄 젤리의 맛과 향, 그다음에 색 요게 다 달라져요. 근데 로얄 젤리가 제일 독할 때 어차피 똑같이 신맛, 단맛, 매운맛 다 나는데 제일 독할 때가 밤꿀 들어올 때, 밤화분 들어올 때가 제일 독합니다. 그리고 제일 맛있을 때는 다래화분일 때, 다래화분 들어올 때 그때 젤리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6월달. 그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충을 떠서 집어넣었던 충만 안 터뜨리면 다 어딘가는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누구나 아무렇게나 해도 생산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무밀기가 들어섰을 때 그때 이제 말 그대로 기술이 이제 가미되기 시작합니다. 먹이 충족, 벌 상태의 충족, 질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젤리 생산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맛있고 제일 맛이 없는 때는 이거 저 농가가 이런 얘기하면 이거 좀 손해긴 한데 8월 젤리가 제일 맛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는 자극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의 화분 유입도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지런한 분들은 화분 떡을 주기도 하는데 화분 떡을 안 주더라도 그때의 젤리는 솔직히 조금 싱겁습니다. 수분 함량도 좀 있고. 무밀기 때 아까 그 뭐 정식 일반 사용 안 하고 자극 사용이 더 낫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그럼 자극 사용은 아무튼 농도가 상관없 벌 밥이 적어지지 않아요? 아니 유지가 됩니다. 유지됩니다. 유지되고 그 양이 많아지면 이제 채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로얄 젤리 생산이 참 이게 좀 동전의 양면하고 좀 비슷한 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 이렇게 하고 보시는데 차 빼주이소 차. 차주분 차 빼주이소. 차대 나잖아. 근데 로얄 젤리 생산을 이제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로 너는 젤리를 하려고 설탕꿀을 뜨냐 설탕꿀 뜨려고 젤리하는 거냐 예, 항상 그 질문을 받고 저도 항상 그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그런 의심과 의문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뭐 로얄 젤리는 어차피 인두선 안에서 젤리를 뿜어내는 거고 어떠한 원료를 먹냐에 따라서 맛과 색과 형태가 조금 달라질 뿐이지 로얄 젤리의 근본적인 건 다 똑같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이게 3단계에서까지 올라갑니까? 3단계. 이변이 없는 한은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3단을 안 올립니다. 3단 올릴 것 같으면은 딱 갈라버리지. 3단 안 하려고 그래 힘들어요. 계산도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경주서 왔는데 예. 우리 그 김낙관 협회장이 예. 자기 지금 벌 한 300동 되는 걸 키우는 걸 보여주더라고. 예. 그런데 이걸 엄청나게 덮어놨어요. 예. 이거를 예. 이걸 한 보니까 보통 속에부터가 덮어 나왔는데 보니까 한 5개부터 덮었어. 예. 근데 지금 이제 봉판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쫙 일률적으로 이 새카맣게 이제 덮어놨더라고. 예.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가온은 안 하고 그냥 그 자연으로 덮어놨는데 쫙쫙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뜻을 알겠거든요. 예, 그 3단까지 올린다. 벌을 시기에 맞게 크게 만들어야 되지. 가령 지금 만약에 단상 만상에서
개상을 올려야 되는 정도의 벌 상황이 왔다. 그 벌 나중에 아카시아 꿀 줄 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못 뱉어냅니다. 내려앉혀야 돼. 이게. 다단을 제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3단, 4단, 5단, 6단까지 다 올려봤거든요. 그런 단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저 캐나다나 어디 호주 쪽에 있는 뭐 진짜 그 다단 개상을 올리는 품종이 따로 있거든요. 황색 계열의 그 유형벌인데 저기 여기 주차하신 분 차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많아가지고 저 밑에 그 저기 신문 후에 뭐 물건이라고 그러던데요. 브랜드하고 멕시코라고 신차 그거를 좀 빼주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지금 다 모이신 겁니까 회원분들? 0285 자주분 0285 여기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 계셨었어? 있네. 아장에 계셔? 쓸 때는 안양으로 올라가고. 근데 왜 지난번에 문자 보낸 게 답도 안 보내? 아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이은근 사장님. 여기 뭐 예예. 부르신 거 아닙니까? 사장님 1년 매출 목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계획은 세우는데 목표는 안 세웁니다. 예, 머리 계산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변수가 많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통당 120만 원 올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평균적인 양이고 조금 더 하거나 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의 벌에 달려 있어요. 뭐 꿀벌 관리가 사용 관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관리하고 생산하고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 그 상태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생산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고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지 그 정도의 양이 올라옵니다. 뭐 이 정도의 뭐 100 한 몇십 돈 가지고 꿀만 따가지고는 초자식 못 먹여 살리거든요. 그리고 뭐 벌을 판다 앞에서 남았는데 그 빠진 벌만큼 메꾸려 넣으려고 하면 그 돈 또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더라. 왜냐면은 그 사는 과정에서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올해 100통으로 꿀 떴는데 좀 아쉬워. 내년엔 200통으로 나가야죠. 200통 돌리면은 그게 200통이 그 다음에 200통이 아니라 한 15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벌도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 먹고 뭐 250개, 300개를 자꾸 이제 늘려 나갑니다. 그러면 그 벌을 늘리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인건비, 자재비, 각종 부대 비용, 소모비 그걸 다 따지고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따지고 들어가서 딱 계산해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1년에 그 양을 항상 아쉬울 정도의 양만 유지를 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모자르게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맞을 수도 있는 게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만 잘난 게 아니고 뭐 누구 말 맞더라 내가 하면 예술이고 네가 하면 외설이가 저는 양봉을 하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차피 똑같이 대한민국 땅에서 양봉하고 있고 어차피 똑같은 방법으로 축소 관리해서 개상 올리고 똑같이 아카시아 꿀따로 이동하고 로얄젤리 생산하고 있는데 단지 약간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산물이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니거 내 거 따지면 내 거만 팔고 끝내버려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생산한 산물은 9월 로얄젤리 합은 9월 추석 전에 다 완판됩니다. 그 이후 판매 나가는 거는 다른 양봉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의 산물을 사요. 근데 산물을 살 적에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산물을 못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진짜 열심히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생산한 분들이 팔로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산물을 위주로 수매합니다. 수매해가지고 추석 이후에 판매되는 거는 제 산물이 아닌 다른 양봉인들의 산물을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없어서 또 못 팝니다. 작년에 로얄 제리가 63병이면은 예. 화분하고 천연꿀, 사양꿀 생산량을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겠습니다. 작년에 사양꿀 한 40드럼 조금 넘게 했습니다. 40드럼 조금 넘게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양꿀은 전량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밀개꿀 뜨게 됐고
이게 시간 타임 그러니까 처음에 작업을 해보다 보니까 타이밍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올해는 조금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저 130개 제분기가 다 130개 이상은 안 넘어가거든요. 그 양으로 1년에 총 화분 생산하는 양은 1.6톤에서 한 8톤 정도 뽑고 있거든요. 혹시 667호 차주 계세요? 사양풀은 언제 667호 7월